저는 가끔 제가 강의를 할 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 과연 삶에서 당연한 게 있냐.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제가 계획했었던 삶이 있었는데, 그 계획했던 대로 잘 못 살았어요. 우선 저는 남편을 좀 잘 만나서, 네. 일 안 하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냥, 사모님. 그냥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었는데, 네. 뭐, 좀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 근데 실제로 저는 한 번도 제가 생각하지 않은 삶이 어떤 거였냐면, 일을 하는 엄마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오면 항상 집에 있어주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네.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워낙 싫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벌어야만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제가 어느 날 놓여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삶에 당연한 게 있을까.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구정날 이제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하고 이제 새어머니하고 해서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정날 원래 아버지를 뵈러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네.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그때 이제 못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못 가면 그냥 우리 딸이 바쁘겠거냐고 이해해 주셨는데 그날따라 문자가 2번이 오셨어요. 아쉽다. 왜 정말 안 못 오냐? 오냐. 너 온다고 해서 밥도 많이 반찬도 많이 차렸는데 너무 아쉽다. 이 얘기를 2번이나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제 오빠랑 우리 새언니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새언니가 아가씨 아버님이 계속 다과 드시면서도 아이고 재현이 왔으면 먹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구정날 점심 먹을 때 보면 되니까 하고 마음을 놓고 있어. 당연히 보게 될 줄 알았죠. 네. 근데 그날 새벽에 4시 50분쯤 전화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이제 의식이 없다 전화가 오셨고 그대로 바로 응급실로 가셨고 아버지가 이제 그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네. 제가 병원에 1시간을 운전해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눈은 뜨고 앉아 계셨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셨고 이제 그대로 바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병원에 계신데 결과적으로는 언어마비가 다 오셨고 오른쪽 전신마비 중에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되셨기 때문에 네. 우선 말도 못 하시고 음식도 못 드시고 움직임도 못 하세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아.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막 우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리고 네. 오늘 아침 막 짜증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아빠, 당연히 눈을 뜨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지.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같이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게 정말 당연한 건지, 내 배우자가 건강한 게 당연한 건지, 또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혹시 식사하신 엄마들이 계시다면 저는 요즘에 식사를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씹을 수 있다는 게 어떤가.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이렇게 요 플레 숟가락으로 조금씩 한 숟가락 물을 하나 삼키시는데 한 번 성공하시면 2번째부터 사례가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삼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아빠한테 바로 여기 내려오면서 아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치?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삶에 과연 당연한 게 있었는가. 태연쌤은 어때요? 뭐가 그렇게 당연하셨었어요? 그러게요. 당연한 건 없는데 하루아침에 사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당연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상실감 특히 가족이 그랬을 때 그 정말 지연쌤이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된 기분이다.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을까 가족의 네. 입장에서 네. 지금 모든 것을 중단하고 아버지에게 정말 매일매일 오고 있는 재훈쌤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참 아팠고 얼마나 가족에게 큰 힘든 네. 시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네. 아버님이랑 하나씩 또 감사함도 또 꺼내보고 또 네. 재훈쌤이 올리는 글 보면 아버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모습을 보면서 네. 또 감동이 또 됐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우리 곁에 매일 있을 때는 아이들의 소중함을 사실 매 순간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네. 혜윤이가 막 매 순간 너무 소중하고 막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요? 무슨 그런 심한 말씀을 하세요. 교과서 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막 매 순간 막 경이롭고 막. 아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 그런 말 있더라고요. 참 아이같이 잔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로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이에요. 그렇지. 네, 네. 아이가 어떻게 자는지 모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가 없다. 네. 이런 얘기가 감사함이 없어질 때 우리가 참 많이 나오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뭔가 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감사함이 당연히 없죠. 네. 뭐 감사할 게 없어요. 맞아요. 칭찬할 게 없어요. 이런 얘기가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아까 태연쌤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일상생활의 모든 게 정지가 됐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 네. 또 훨씬 더 가슴 아픈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가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난 어떤 기분일까. 왜냐면은 저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려서부터도 많이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의식적으로도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상상하고 생각했었던 거하고는 네. 너무 다른 감정과 기분을 느끼는 요즘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거죠. 오늘 제가 다뤄봤으면 하는 거는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엄마가 되기 전에는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부모로서의 삶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번이라도 내가 부모이면서도 자식으로서의 삶을 균형감 있게 살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반성하게 됐거든요. 네. 자기 자신은 그렇게 막 떠먹여주고, 그러니까요. 막 다 해주고 이러면서 정작 부모님한테는 안부 전화도 좀 소홀할 때도 많이 있고요. 네네. 어제 제가 내일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두 분이 하루 사이로 생일이에요. 한 분은 2월 5일이 생일이시고 한 분은 오늘이 생일이세요. 그래서 내일 저녁 시간에 뵈러 가야 돼요. 두 분을 같이. 그래서 어떤 선물을 살까 하다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셔서 냄비를 사러 이제 갔어요. 네. 가가지고 계산대에 이렇게 있는데 그 계산하시는 여자분이 한 40대 중후반쯤 되셨는데 어제가 일요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일하는 중이야 끊어 하고 딱 끊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 또 박오지랖이 또. 그래서 제가 일요일인데 엄마가 궁금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계산을 하다 말고 네, 그런가 보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이렇게 항상 전화가 오세요.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왜 전화하셨는지 좀 궁금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해서 쓰러지셨는데, 나중에, 아빠 전화 온 거 잘 받을 걸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전화 드려봐야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분만큼도 친절하지가 않았던 때가 많았거든요. 네. 아빠 나중에 하고 툭 끊어버리고 어떨 땐 전화가 아예 받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다시 전화 안 한 적도 많았어요. 잊어버리고. 그렇죠. 네. 그래도 그분은 받았잖아요. 엄마 나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이러고 끊었는데 그분 입장에선 그 순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엄마한테 전화 거시면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며칠 전에 통곡을 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오빠한테 저희 새어머니가 저희 오빠한테 아빠 통장 잔고가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우리 아빠가 해외여행도 엄마랑 그래도 틈틈이 다니셨고 연금도 나오시고 지금 직장생활은 정년 퇴직하셔서 안 하고 계시지만 얼마 전에 직업을 구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좀 더 놀지. 왜냐면 아빠 평생 고생했으니까. 그랬더니 놀면 뭐하냐.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네. 그런데 제 아들 통장에 있는 돈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아들 지갑에 돈 떨어지는 거는 항상 체크했는데 우리 아버지 통장에 저렇게 잔고가 바닥이 날 정도였으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셨을까. 그리고 이제 쓰러지던 날이 술도 안 드시고 저희 아버지 혈관도 깨끗하신데 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까. 잔고는 얼마 남아있지 않고 한 달에 뭐 100몇만 원 그 연금 나오면 뭐 대출금 갚고 뭐 사시다 보면 사실 그 돈 갖고 어떻게 사시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엄마로서 내 아이한테 신경을 쓰고 있는 시간과 노력만큼의 절반조차도, 절반이 뭐예요? 5분의 1조차도 내가 내 부모님들한테 노력하지 않았고 있었구나. 거기에서 오는 이 죄책감이요. 사실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 균형, 내가 자식으로서만 살 때와 부모로서만 살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내가 못 지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태은쌤은 네. 혜윤이 키우면서 엄마지만 태은쌤의 엄마에게, 네. 살아계신 엄마에게 네. 자식으로서 역할의 균형을 좀 잘 찾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네, 근데 참, 결혼 전과 내가 엄마가 돼서의 또 엄마와의 관계는 정말 다른 것 같고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제 엄마랑 얘기하다가 혜윤이 있는데, 엄마, 뭐, 별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더니, 혜윤이에 관한 거. 아니, 그냥 뭐, 무슨 다른 얘기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예. 혜윤이가 저를 끔 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뜨끔하셨겠다. 혜윤이가 내가 친정엄마와 얘기하는 그 분위기와 이런 거를 느끼는구나. 네. 내가 엄마한테 더 공손하고 좋은 말로 해야 네. 하는 걸 더 많이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제가 딱 맞아요. 들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 저는 그냥 사실 제일 편하고 만만하고 제 속 얘기도 많이 하는 게 사실 또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엄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또 우리 아이가 보고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네. 굉장히 뜨끔했어요. 그쵸.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빠가 간훈이를 자꾸 아들을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가자고 하고 오면 또 오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자고 그러니까 안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할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기도 힘들고 몸도 지금 마비가 되셨는데 너라도 보면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너 방학인데 그 정도 시간도 못 내주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저한테 엄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슬프거나 막 걱정되거나 이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왜냐면 나 할아버지랑 정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친하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멀리 산다는 이유로 아. 그리고 아빠가 또 새어머니하고 살고 저는 엄마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하고 할아버지하고의 추억을 쌓을 만큼의 그렇게 방문을 자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맺을 수 있었던 많은 추억의 경험들, 그런 시간들을 제가 엄마로서 제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하고 둘이 손잡고 에버랜드는 정말 자주 갔지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들하고 셋이 식사 한 번 한 거는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아들이 바쁘고 그러면 그냥 엄마 혼자 갔다 올게 하면서 갔다 온 날도 많았고 제가 네. 한 번가 우리 그 공감톡에서 우리가 급한 것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보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아이가 무슨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이는 공부를 하거나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네. 우리는 엄마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 너는 그 일이나 집중해. 엄마 생일이라도 아이들이 만약에 크면은요. 너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해. 엄마 생일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도 역시도 제가 예전을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런 시간을 주지 못했던 경험이 참 많았구나. 네. 그러니까는 걔 입장에서 보면 되게 솔직한 얘기인 거죠. 네. 나는 할아버지랑 많은 시간을 한 적도 없고 뭐 할아버지하고 솔직히 할머니가 만약에 저렇게 되셨으면 내가 눈물도 나고 막 힘들 것 같은데 엄마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어색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네. 정말 많은 후회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어차피 저희는 중간 입장으로서 또 조부모와 또 자녀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시부모님이 이제 멀리 사셔서 그 영상통화를 자주 하세요. 근데 이제 영상통화가 어쨌든 되게 민망하잖아요. 제가 그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막 머리 감고 있을 때 아니면 밖에 있을 때 뭐 잘 때 뭐 이렇게 영상통화 오면은 아 그쵸. 어쩔 때는 막 나중에 받아야지 할 때가 있는데 요번에 시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혜원 어머나, 어머마, 영상통화 주말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 너희 어머님이 계속 애기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다. 네. 라는 말씀 하셔서, 아, 네. 혜윤이. 네.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유,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이렇게 자꾸 영상통화를 하실까 싶으면서도, 네. 또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제 손주가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그걸 들여다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부모님은 늘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잘 자라주기를 기다렸고요. 기다리시고. 네, 지금 커서는 늘 우리의 어떤 메시지나 응답이나 방문을 기다리시는데 늘 그거에 잘 응답하지 못한 생각이 많이 좀 들고요. 네. 네,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참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해. 네. 그죠. 근데 언제까지나 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전 사실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때. 그때 정말 하늘이 뚫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이 낳고 나니까 네. 친정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저도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예. 우리 아빠가 제가 결혼한 거 알면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셨을까. 또 이 손주를 봤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많이 마음이 참 아프고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 번도 보지 그리움이 크시죠. 못해서 참 안타까웠던 시간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기다린다는 거.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참 잘할 수 있는데, 부모로서의 역할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네. 부모의 입장에 서면, 우리 부모님이 이러셨겠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도, 네. 애써서 노력하고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 행동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태연쌤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네. 기다려준다는 말하고 이제 관련져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통장이 그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차고, 너무 미안하고, 네. 너무 자꾸 눈물이 나서, 아빠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도저히 못 참고 아빠 방으로 들어가서 아빠랑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빠는 저를 보라고, 아빠 나 좀 보라고, 아빠를 코앞에까지 얼굴에 대고, 아빠 왜 말 안 했냐고. 아빠가 그 정도밖에 지금 잔고가 없고 분명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왜 아빠 우리들한테 괜찮다는 얘기만 했냐고. 다 괜찮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용돈을 주면 그걸 한 번에 받은 적이 없으세요. 너 돈 아껴써라. 너 돈 들어갈 거 많은데 너 관훈이 키우고 힘든데 우리한테 너 이런 거 없다. 아버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버지 혼자 충분히 이게 다 된다. 전 진짜 그걸 믿었어요. 네.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왜 괜찮다고 했냐고 제가 막 따지듯이 물으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뭔가 요구한다는 것 자체도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알아서 해드리고 먼저 찾아뵙고 연락도 드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네. 내가 너무 부모로서의 삶에 집중을 한 나머지 부모가 돼서 나의 부모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많이 잊고 살았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친정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기다렸다가 전화하기 전에 네. 좀 한번 선수 쳐서
네. 네. 불쑥 그냥 전화도 한번 드려보고, 네. 불쑥 또 아이들 데리고 한번 또 방문도 해보고, 네. 또 좋은 시간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좋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사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찍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뭐 굳이 메시지 안 보내더라도 바쁠 때는 맞아요. 그냥 사진만 전송해 드려도 음. 저희 아버지가 간우님 우리 아들 사진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그렇죠.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한테 별것도 아니었는데 사진만 보여줘도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사소한 거에서 기뻐하시고 그렇다는 걸 이번에 정말 알게 됐는데 우리가 엄마로서 역할은 있지만 우리가 또 딸로서 네. 엄마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재에서 딸로서 할 수 있는 일들. 네. 어쩌면 우리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식으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쵸? 네.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가 엄마가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시는데 네. 아이가 이제 유치원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밥을 먹는데 주말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집으로 가시고 네. 네. 월화수목금 엄마가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네. 토요일 날 이제 하는데 그 딸이 주인공 이름을 막 얘기를 하더래요. 뭐였더라?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뭐 내 사랑 뭐 태은이 하면 태은이가 죽었나 살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뜨아해가지고 엄마들이 보는 112 연속극인데 그래서 네. 너 그거 어떻게 하라 했더니 할머니랑 매일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애 앞에서 TV 보지 마. 엄마 애 앞에서 그렇게 드라마 보면 어떡하냐고. 맨날 엄마 텔레비전만 보고 있냐고. 이제 막 쏘아다 부은 거죠. 네네.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무슨 낙이 있냐. 내가 그거 드라마 하나 보는 게 무슨 낙이 있냐. 네. 너가 엄마랑 얘기를 하냐. 너가 들어와가지고 엄마 무슨 일을 물어주기를 하냐. 애 밥 먹였냐고 물어보고 내가 무슨 낙이 있냐 이러면 전화를 딱 끊으시더래요. 그런데 딸이 옆에 있다가 왜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냐고. 엄마 왜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자기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대요. 제가 사실 여담인데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애가 어느 날은 뽀뽀 그랬더니 뽀뽀를 뽁 이렇게 안 하고 네. 고개를 돌리면서 뽀뽀를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었어. 얘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자, 다시 뽀뽀해봐 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뺨을 잡더니 너무 깜짝 놀랐고 3살짜리 애가 그래갖고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TV에서 할머니랑 TV 보는데 어떤 아저씨가 뽀뽀를 이렇게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엄마 드라마 봤냐고. 애가 지금 뭘 배우냐고. 아니 그거 그냥 뭐 이렇게 말버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은 이렇게 보면 자식들한테 미안해한 마음 잘해주면서도 그쵸. 네.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아빠도 내 눈치를 너무 많이 보셨구나.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왜 말하지 못했을까? 나한테 그냥 때로는 야 재현아 용돈 좀 보내라. 아빠 돈이 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보내줬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나는 과연 아빠의 지갑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먼저 했는 거예요. 내 아들 학교 갈 때 용돈은 있나는 매일 생각했는데 네. 우리 아버지 지금 용돈은 좀 괜찮으신가라는 생각은 뭐 괜찮다고 하니까 하고 그냥 안 했다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좀 후회가 많이 되고 네. 우리가 그거죠.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네. 아빠가 부모로서 어떤 마음일지를 우린 정말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번쯤은 우리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를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은 더 부모님께 다가갈 수 있는 자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정말 교육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후회가 많아서 사실 자격으로 보자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저한테 요즘에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은데 네.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엄마도 예전에 어릴 때 친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라고 하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방에 누워만 계시고 손만 잡으시는데 손이 참 따뜻했었던 기억만 날 뿐이지 할아버지가 나랑 논 적이 있나 뭐 아버지는 그랬어요. 너 이름도 지어주셨고, 그게 나랑 아무 정이 없는데 왜 이러지? 난 눈물도 안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같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할머니 할아버지 추억을 네. 많이 쌓도록 해주는 네. 거, 또 혜윤이라면 영상 통화, 네.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한 좀 많이 해드리는 네. 거. 이게 우리 아이로 하여금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되돌아보면 당연한 거 없듯이 인생에 어느 역할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딸 역할, 부모 역할, 네, 자식 역할. 네. 동시에 이거를 다 한다는 게 참 네. 힘드네요. 그죠? 맞습니다. 쉽지 네. 않습니다. 네. 네, 이게 또 인생이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가 참 성장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리 공감톡 이렇게 공감 이야기 나누시면서 저희랑 네. 이렇게 친구처럼 음. 이 방송을 어디서든 듣고 계신 분들 네. 오늘도 힘내시고요. 네, 이번 네. 한 주는, 우리 아이의 필요를 생각하는 만큼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또 필요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한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거창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지도 우리가 하나씩 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다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네, 갑자기 맞습니다. 어떤 일이 그분들께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덜 후회할 수 있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육아라고 얘기했는데요. 부모님들께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재현쌤 아버님 정말 속히 몸이 다 회복되셔서 네. 다시 그런 정상적인 삶을 네.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또 네. 부모님과 자녀들과 3대를 아울러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주에 그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